저는 서울에 살고 있는 자영업자입니다. 최근 기사에서 법인이 부동산을 소유하면 절세를 할 수 있다고 들었는데 절세가 된다면 얼마가 되는지 궁금하고 지금 법인을 설립해도 괜찮은 건가요? 라고 보내주셨습니다. 자, 오늘 부동산 법인의 절세 방안 이런 부분들 이야기를 나눠볼 텐데 역시나 이 부분이 궁금하다는 사연입니다. 자, 일단 내용을 이야기하려면 부동산 법인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먼저 알아봐야 될 것 같은데 부동산 법인이란 어떤 건가요? 네, 부동산 법인이라는 것은 개인이 아니고 법인이라는 것이죠. 또 하나의 인격체입니다. 따라서 내가 대표이사로 있다 손 치더라도 나와 법인은 전혀 별다른 존재죠. 따라서 1세대 2주택 중과세 같은 게 없는 이런 형태를 보이고 있습니다. 부동산 법인은 부동산 매매 법인과 부동산 임대 법인 두 가지로 크게 나뉘고 있죠. 임대 법인은 이제 전대 법인을 포함하는 거고요. 따라서 부동산 매매업이라고 종목에 목적에 규정이 되어 있는 법인이죠. 부동산 매매업이라는 게 있고 부동산 임대업이라고 있는데 이런 업종들이 부동산 매매 법인 안에 추가가 되어 있는 것이다라고 볼 수가 있고요. 부동산 매매업이라는 것은 부동산을 매매를 목적으로 부동산을 샀다 팔았다죠. 오늘 사서 내일 팔 수도 있고 올해 사서 내년에 팔 수도 있고 부동산 매매를 업으로 하는 거기 때문에 세금적인 측면에 있어서 중과세는 거의 없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네, 자 부동산 법인 매매법인과 임대법인으로 이렇게 나뉘어져 있습니다. 좀 참고해 보시기 바라겠고요. 자 그렇다라고 하면 이러한 부동산 법인을 개인이 세울 수도 있는 건지 참 궁금합니다. 세울 수가 있다라고 하면 개인 사업자와 법인 사업자와의 어떤 차이가 있을까요? 이제 개인 사업자는 이제 개인이죠. 사람인 인격체고 법인은 법으로 정한 인격체죠. 따라서 개인 사업자는 우리가 양도소득세가 6%에서 42% 구간인데 소득세도 똑같이 6%에서 42%입니다. 개인으로 사업을 했을 때는 6%에서 42% 고율에 상당히 세금이 부과되는 반면에 법인으로 하면 200억 이하에서는 1년에 200억 이하의 소득이 발생하면 10%에서 20%만 과세를 하는 것이죠. 따라서 세고 세율이 거의 한 2배 정도 차이가 난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개인 사업자 같은 경우는 좀 어려운 말인데요. 비교 과세라고 있어요. 비교 과세. 내가 부동산 매매업을 한다 손 치더라도 이 매매업을 통해서 얻은 이익에 대해서는 중과세를 합니다. 1세대 2주택이면은 10%, 1세대 3주택이면 20%. 이 중과세를 안 해야 되는데 매매업자도 중과세를 하게 되는 것이죠. 왜 그런 입법이 생겼냐면은 이런 것들을 규정해 놓지 않으면 집이 두 채인 경우에 오늘 매매업자 등록을 하고 내일 집을 매매를 했을 때 중과세를 받지 않는 이런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정부에서 개인에 대해서는 규제를 해놨습니다. 다시 말해서 비교과세를 해서 소득세하고 양도세를 포함한 종합소득세를 비교를 해서 많은 것을 내게끔 돼 있었는데 법인은 그런 게 없기 때문에 상당히 세금적 측면에 있어서 절세가 가능하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네, 정말 개인 사업자와 법인 사업자 세율의 차이가 있습니다. 크게는 2배 가까이 지금 차이가 나는데 그렇다라고 하면은 이렇게 부동산 법인을 설립하고 또 부동산 취득 또는 보유 양도를 했을 때 어떤 유리한 점이 있는지 불리한 점도 있을 것 같은데 전문가님 어떤 차이가 있을까요? 네, 유리한 점과 불리한 점이 있습니다. 따라서 유리한 점은 좀 극대화시켜야 되겠고 불리한 점은 좀 꼼꼼히 대비를 해야 되겠죠. 그래서 부동산 매매 법인이라고 하면 일반적으로 부가치세법상 6개월 이내 1월부터 6월 6개월 이내에 한 번 이상 매도를 하고 2번 이상 매수를 하는 경우에 이제 강제적으로 부동산 매매 법인으로 매매업으로 이제 규정하는 규정이 있는데요. 첫 번째 이제 취득 시 유리한 점을 살펴보면 대출의 규제를 받지 않습니다. 우리는 지금 LTV, DTI가 투기지구나 투기과열지구에서 개인은 30%에서 40%밖에 대출이 나오지 않는데 법인 같은 경우는 80%까지도 가능하다. 물론 다 해주는 건 아니죠. 신용도에 따라서 틀리긴 하지만 따라서 대출 금액에 있어서 한 2배 정도 지금 차이가 나고 있고요. 불리한 점은 이제 취득세가 중과가 되는 것이죠. 과밀 억제권역, 수도권에서 과밀 억제권역이라고 있습니다. 서울을 포함한 이러한 과밀 억제권역에서는 2배에서 3배 정도 중과세가 된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취득 시 유리한 점과 불리한 점을 살펴봤고요. 보유 시는 이제 세율 차이죠. 세율이 개인 같은 경우는 약 한 6%에서 42%인 점에 반해서 법인은 10%에서 25%다. 200억 이하일 때는
20% 이하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양도시 또 유리한 점과 불리한 점을 살펴보면 법인세는 양도소득세보다 유리합니다. 양도소득세는 개인의 소득세하고 마찬가지로 6%에서 42% 구간이지만 법인세는 보통 10%에서 2억 이하는 10%, 2억에서 200억까지는 20%입니다. 따라서 20% 이내에서 거의 마무리가 된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또 이제 유리한 점은 다주택자 중과세가 없죠. 1세대, 2주택, 3주택을 가지고 있을 때는 중과세가 되는데 법인은 5채가 있든 10채가 있든 중과세가 없는 것이죠. 그리고 비교과세가 없습니다. 개인 사업자를 냈을 때는 비교과세를 통해서 상당히 좀 중과가 되는 효과가 있는데 법인은 장점이 비교과세가 없다라는 거고, 불리한 점은 이제 1세대 1주택 같은 경우는 법인을 만들 필요가 없습니다. 왜? 만약에 중개 법인이랄지 매매 법인을 만들면 1세대 1주택 비과세 특례 같은 게 없어요. 특례 같은 게 없기 때문에 굳이 1세대 1주택인데 법인을 만들 필요는 없다라고 볼 수가 있고, 1세대 2주택 같은 경우도 한 3억짜리, 5억짜리 정도 이렇게 시세로 가지고 있다면 장기부의 특별 공제를 받지 못하기 때문에 법인을 설립할 필요가 없습니다. 따라서 취득시, 보유시, 양도시 장점과 단점은 법인을 잘 활용을 하면 상당히 많은 세금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네, 자 이렇게 장단점에 대해서 취득시, 보유시, 그다음에 양도시의 장단점을 지금 설명을 해주셨는데, 그렇다면 구체적으로 이제 부동산 법인 절세 방법에 대해서 알려주세요. 네, 이거는 이제 계산이 들어가기 때문에 상당히 좀 까다로운 건데요. 일반적으로 공시 가격 한 10억 원 이상 정도의 공동주택 가격이라 그러죠. 우리 집 재산세 과표가 한 10억이 좀 넘어갔을 때는 한번 고려를 해볼 만하고요. 5억 이하일 때는 별로 고려할 필요가 없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반적으로 이제 강남에서 낙찰 받는 경우에 한해서 많이 이제 법인으로 해서 낙찰을 받거나 법인으로 매수를 하기 때문에 제가 가정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개인 사업소득이 연 2억 원이죠. 1억 원에서 2억 원, 상당히 고소득을 갖고 있는 사람이 자산이 한 40억이 되네요. 그래서 대치동에 있는 아파트가 21억, 잠실에 있는 상가가 7억, 주거용 오피스텔이 3억, 그다음에 소형 아파트, 잠실에 있는 소형 아파트가 9억 해가지고 약 40억 정도의 자산 가동하면 공시 가격이 한 30억 정도 나올 겁니다. 이럴 때 임대소득세는 개인으로 했을 때 밑에 보이시지만 2,006만 원, 그다음에 법인으로 했을 때는 500만 원, 따라서 한 4배 정도의 절세 효과가 있다. 법인으로 했을 때 자산이 40억쯤 되는 경우에 4배 정도 효과가 있고요. 증여세 같은 경우는 증여세를 한 10억 정도 내야 되는데 법인으로 하면 증여세가 많이 절감 효과가 있다. 주식을 통해서 주식의 20배당, 2차 배당이라 그러는데 더 많이 배당을 해줄 수가 있는 것이죠. 자녀한테. 따라서 상속세 증여세도 절감 효과가 있고, 양도소득세 같은 경우는 1세대 2주택일 때 잠실에 있는 소형 아파트를 팔았을 때는 1억 5,400만 원과 법인으로 했을 때 7천만 원, 약 2배 정도 차이가 나고요. 1세대 1주택 10년 보유했을 때 비과세를 혜택을 받는다면 1세대 1주택은 제일 밑에 보이시지만 양도세가 약 2,500만 원이 나오는데 다주택자 중과세를 받으면 5억 8,400만 원이 나옵니다. 따라서 20배, 2 3배 정도의 이상의 차이가 있기 때문에 1세대 3주택 같은 경우는 법인으로 하는 거를 지금 말하는 연소득 2억짜리 자영업자 기준에 했을 때는 적극 고려해야겠다고 볼 수가 있고요. 종부세 같은 경우도 2018년 같은 경우는 410만 원, 1260만 원에서 한 3배 정도 차이가 나는데 2022년에는 792만 원인데 3444만 원, 다시 말해서 한 5배 정도 차이가 납니다. 1년에 법인으로 했을 때와 개인으로 했을 때 종합부동산세가 1년에 2,700만 원 차이가 납니다. 이걸 10년을 끌고 가면 종부세만 2억 7천만 원 차이가 나죠. 따라서 30억에서 40억 자산가들은 법인으로 하는 것을 적극 고려해야 되겠다고 볼 수가 있고요. 기타의 장점 같은 경우는 법인은 단기 매매 시 1년 이내는 40%의 세율이고요. 상가 같은 경우는 1년 이내 50%, 2년 이내 40%는 단기 매매, 투기를 방지하기 위한 것들이 법인에는 단기 세율이 없기 때문에 6개월, 3개월 정도 있다가 팔 거면 법인이라는 게 상당히 유리하다고 볼 수가 있고요. 비용 처리도 양도소득세 같은 경우는 이자 비용이나 도배장판 같은 건 해주지 않아요. 그런데 법인은 범위가 좀 넓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세금 납부 시기도 양도소득세 같은 경우는 양도 1이 되는 달의 말일로부터 2개월 이내인데 법인은 12월 법인이라면 그 2년 3월까지 양도세가 이연되는 효과가 있고요. 법인 소득 시 건강보험료, 직장가입자 유지함으로 건강보험료 혜택도 좀 있다라고 볼 수가 있고, 손실이 난 경우에 개인 같은 경우는 올해 마이너스 1억, 내년에 플러스 1억의 양도 차익이 났으면 전혀 세금 혜택이 없는데 법인은
마이너스 1억이 내년으로 2년이 되죠. 10년간 2년이 됨으로써 내년에 1억 원의 양도 차익이 난다 손치더라도 세금은 없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네, 오늘 내용들 아마 다시 보기 하시면서 아니면은 게시판 들어가셔서 자세히 홈페이지에서 보셔야 될 것 같아요. 너무나 중요하고 다양한 이야기들을 나누고 있습니다. 자, 정말 세금 부분에서 다양한 절세가 가능한데 부동산 법인 설립에 대한 이제 주의점 오늘 강의 쭉 정리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전문가님. 네.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규제지역이면서 네. 청약 조정지역이나 투기과열지구 투기지역에서 법인을 설립한 게 유리합니다. 그렇지 않는 곳에서는 생각을 좀 깊숙이 해봐야 될 것 같고요. 그래서 규제지역에서 2주택 이상이면서 1주택은 설립할 필요가 별로 없어 보여요. 2주택 이상이면서 2주택, 3주택, 4주택이면서 공시 가격이 10억이 넘는 경우는 적극적으로 한번 고려해볼 만한 필요가 있다라고 볼 수가 있고요. 그다음에 법인의 설립과 유지가 가능해야 되겠죠. 뭐 요즘에는 위장법인 같은 경우는 국세청에서 출연내기 때문에 조심하셔야 되고 그런 경우는 이제 개인 사업자를 매매업으로 내서 하면 되는 거고요. 또 경매 같은 경우 보통 경매 낙찰을 받으면 3개월 뒤에 보통 매매를 하는 경우가 많죠. 그래서 단기 매매 세율이 없기 때문에 경매 같은 경우도 적극 고려해볼 만한 하고 볼 수가 있고요. 한남 뉴타운 같은 경우도 이제 두 개의 조합원 지위가 필요할 때 나 하나 법인 하나 두 개가 가능하고요. 또 양도 차손이 발생해서 상당히 많이 발생해서 이연이 돼서 양도 소득세 혜택을 받을 때 한번 적극적으로 고려해볼 만하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네, 자 이렇게 오늘의 부동산 가이드톡 부동산 법인 설립 절세 방안에 대해서 자세한 내용들 살펴봤습니다.